당장 생계가 끊길 지경에 이르렀어도 단재는 그보다 한국인을 무시하는 중국인들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계를 위해서 글을 썼던 자신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단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느낄 수 있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신채호의 글, 그 대표적인 글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에는 신채호의 역사관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조선혁명선언, 그것은 독립투사들의 바이블이자 행동지침서로 통했습니다. 투쟁 목표와 대상을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조선혁명선언. 왜 단재 신채호는 의열단에게 조선혁명선언을 써주었던 것일까요? 6,400여 자 이루는 장문으로 완성된 조선혁명선언. 최남선의 3.1 독립선언서와 함께 최고의 명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뜨겁게 했던 조선혁명선언. 그 글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조선혁명선언.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이하여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일제에 대한 고발로 시작되는 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문서 제목 그대로 지금 조선에서 조선 민족을 주체로 한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왜 혁명이 필요한가?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단재 선생은 그거를 강도 통치라고, 강도 정치라고 표현하셨는데 식민지 통치에 의해서 조선 민족의 생존 조건이 지금 압박받고 또 모든 조건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해야만 조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그 혁명의 어떤 진로 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단재 선생은 선언 속에서 5가지로 간추려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것을 찾는다. 둘째, 특권 계급을 없애고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모습을 찾는다. 셋째, 경제 약탈 제도를 없애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다섯째, 문화적 차원에서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조선혁명선언은 혁명을 하기 위해 제거할 대상까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는 7가지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이 있다. 이것을 칠가살, 살자는 죽일 살자입니다. 7가지 가히 죽여버려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조선 총독과 고관이라든지 일본군 순회라든지 대만 총독, 그다음에 매국노, 친일파 거두, 그다음에 밀정들, 그리고 반민족적 토호 이런 존재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신채호는 투쟁의 방법으로 무력을 선택한다.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독립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길밖엔 없다고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조선혁명 선언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일까? 1920년 북경은 당시 외교활동에 치중하던 임시정부와 독립의 방법을 달리했던 항일 세력의 활동 무대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신채호는 이곳에서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과 가까워진다. 김원봉과 신채호는 무력 투쟁 노선을 같이 함으로써 뜻이 통하고 있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결성됐다.
그들은 암살과 폭력, 파괴를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삼았던 항일 비밀 결사단체였다.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의열단이 선택한 폭력투쟁 방법은 때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의열단이 취해온 독립운동 노선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한 테러리즘이다, 내지는 과격주의다, 또는 공포주의다 하는 식의 비판이 상당 정도 가해져 왔었습니다. 그건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아주 유력 인사들까지도 그런 비판을 가했는데, 특히 1922년 3월에 상하이에서 의열단이 시도했던 황포탄 의거라고 하는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한 의거에서 그게 아쉽게도 실패하면서 불행히도 미국인, 영국인, 중국인 사상자가 생겨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여러 군데서 비판이 들어오고 해서 의열단이 어떤 면에서 좀 궁지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의열단이 자기 노선의 정당화를 기하면서 이념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선언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단재 신채호 선생한테 와서 우리 의열단이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활동의 어떤 정당성, 이념적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문건을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의열단이 폭탄을 만드는 폭탄 재료소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때 이제 의열단에서는 단재 신채호 앞에서 실제로 폭탄을 터뜨려 보이지요. 그걸 보고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감흥을 해서 분격을 해서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게 됩니다. 1923년 1월 신채호는 한 달간의 심혈을 기울인 끝에 조선혁명선언을 완성한다.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의식을 한껏 고양시켰다. 1923년 조선혁명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때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을 비롯하여 1924년 김지섭의 동경 이중교 폭탄투척 사건 등 의열단의 활동은 한층 치열하게 전개됐고 일본을 공포에 떨게 한다. 의열단으로서는 이제 우리는 혁명가다. 우리 의열단은 혁명단체다. 우리는 혁명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혁명선언을 중국 관내라든지 만주, 그다음에 러시아, 미주 곳곳으로 또 국내로 해서 우편으로 보냈고, 일본 도쿄에는 단원들을 시켜서 일부러 가서 살포하기도 했고, 거사 때는 항상 이걸 가지고 휴대하면서 뿌렸고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과 신채호 선생은 의열단으로서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 됐었죠. 단재는 이 선언문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것이다.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